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 장비가 이제 8710이에요. 이틀 전에 제가 미리 세팅을 했던 거예요. 이틀 전에 방송 때 제가 라이브로 세팅을 했던 그 장비입니다. 그 장비에 셋업만 하지 않은 거예요. 이제 여기다 연결을 해서 카트리지에 석션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출력을 걸어 볼 겁니다. 자, 오늘 사용할 공급 장치는 아이블럭과 뉴블랙이라는 두 개의 제품을 바꿔가면서 출력도 날려보고 인쇄 품질을 라이브로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여기 물리기 전에 블랙 공급기부터 먼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 공급 장치가 블랙 공급기예요. 우리가 얼마 전에 판매가 되고 있던 것과 조금 바뀌었죠. 일단 병이 원형병에서 사각병으로 바뀌었어요. 아무래도 우리가 잠그고 열 때 병이 돌아가면 안 되기 때문에 사각병으로 채택이 된 거고요. 이 병도 임시로 현재 저희들이 쓰는 거예요. 지금 금형 들어가 있는데 그 앞으로 쓰게 될 여기에 뉴블럭에 쓰게 될 병은 다음 달 실제 제품이 나옵니다. 지금은 이제 저희들이 가제작으로 임시로 사각병을 채택을 한 거고요. 정식으로 출시를 할 때는 이 병과 그리고 우리가 유통하게 될 잉크 병하고 여기 들어가는 병이 세트로 다 제작이 되어서 나옵니다. 참고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달라진 점은요. 여기 진공팩이 투명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보다 쉽게 이제 볼 수 있게끔 이제 바뀐 거죠. 자, 조금 확대해서 한번 봅시다. 잉크를 미리 담아 놓으시면요. 보시면 여기에만 잉크가 있고 외벽에는 이렇게 쫙 달라붙어 있는 형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정상적인 압력 밸브입니다. 검은색도 한번 볼까요? 여기에만 잉크가 고여 있고 외벽은 쫙 달라붙어가 있죠. 여기 바로 압력이 잡혀 있는 정상적인 공급 장치예요. 자, 기기에 장착하기 전에 항상 먼저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파란색도 보이시죠? 중앙에만 잉크가 있고 외벽에는 이렇게 딱 달라붙어가 있죠. 이게 정상적인 압력 밸브예요. 마젠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병에다가 잉크를 미리 넣어 놓으시고 이상이 없다라는 걸 확인하고 난 다음에 기기에 장착을 하셔야 돼요. 이것만 여러분들이 지켜주시면은 이렇게 해서 확인이 되어서 기기에 장착이 되어서 필드로 나가는 경우에 이렇게 거쳐서 가시면요 거의 불량이 없어요. 기존의 압력 밸브형 공급 장치의 최고의 치명적인 단점이 뭐냐면요, 이런 걸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공급 장치를 기기에다 연결을 하고 난 다음에 필드에 나가서 소비자가 사용을 해 봐야지만이 이게 불량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 반면에 뉴블랙은 미리 이걸 알 수 있다라는 거고요. 양쪽에 나사 두 개만 푸시면은 위아래로 조정이 됩니다. 여기를 나사를 이렇게 푸시고 여기도 나사를 풀겠습니다. 풀면은 이렇게 하다가 내려오죠. 내려와서 쓰는 경우는 8710이나 Z가 1단인, 용지함이 1단인 경우는 이렇게 내려 쓰시면 되고요. 용지함이 2단인 경우는 위로 올리셔서 좌우측에 나사만 이렇게 고정해 주시면은 이 공급기 하나로 여러 모델의 전용 공급 장치로 이렇게 바꿔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맞춰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잉크는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잉크 경계선이 있습니다. 색깔별로. 요 경계선이 되면 잉크를 보충하세요 라는 적정량을 여기다 표시를 해둔 겁니다. 직관적이고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잉크 뚜껑은 이중캡입니다. 이중캡이에요. 잠그고 누르세요. 잠그고 누르고 잠그고 누르고 잠그고 누르시면은요 잉크가 밖으로 못 나옵니다. 완전 방수되어 배송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뉴블랙이 이런 접지가 되는 부위가 배송 중에 잘 깨진다라는 단점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도 보완을 했습니다. V 커팅을 하지 않고 원형 이 아크릴판을 통째로 구부리는 가공 방식으로 바꿨어요. 지금은 통으로 구부려 놓은 거예요. V자 커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쉽게 깨지지 않아요. 지금은 이 상태로 배송을 보내도 될 정도로 튼튼합니다. 그리고 사용을 하실 때는 뚜껑을 이런 상태에서 그냥
그냥 힘이 안 가해질 정도로만 딱 닫고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열었다가 그냥 힘이 안 가해질 정도, 열었다가 힘이 안 가해질 정도, 열었다가 힘이 안 가해질 정도. 이 상태로 해서 사용할 때는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동하실 때는 꽉 조고 누르고, 꽉 조고 누르고, 꽉 조고 누르고, 꽉 조고 누르시면 완전 방수 처리가 됩니다. 이 속에 이중 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연결을 했습니다. 요렇게 같이 빼주시면 되세요. 자, 석션을 한번 해볼게요. 그다음 마젠타. 색깔들이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시안. 자, 한 번에 다 당기려고 그러지 마시고 돌아가면서 당겨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카트리지 하나를 한 번에 뽑는 게 아니라 천천히 하나씩 돌아가면서 석션을 해주세요. 그게 자연스럽게 카트리지에 잉크가 잘 찹니다. 자, 석션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주의할 사항, 지금 저는 기계는 펌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는, 메인보드가 펌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는 상태지만 무한 칩은 붙이지 않은 상태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세기기의 초기 셋업은 정품 칩으로 셋업을 하시는 거예요. 하고 나서 정상 출력되고 구동되는 걸 다 확인을 하고 나신 다음에 무한 칩을 붙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원을 연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세대반을 종이를 조금만 넣으면 되지만 오늘 종이를 좀 많이 넣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오늘 이 기계로 이 고장난 헤드들을 수리할 때 테스트를 이 기계로 할 거예요. 왜 새 기계로 하냐면요, 중고기기나 흥기계로 헤드를 수리하고 난 다음에 테스트를 하시게 되면은 이게 기계 문제인지 헤드 문제인지가 판단하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헤드를 테스트하거나 고장난 헤드를 수리하고 나서 세척하고 노즐을 뚫고 난 다음에 테스트할 때는 되도록이면 새 장비에다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셋업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정상 출력을 하고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인쇄 품질하고 다 출력되는 거 확인하고 압력 밸브로도 한번 출력을 해보고, 밸브용 공급기로도 한번 뽑아보고, 저 무엇이냐, 아이블럭 하단용 공급기를 연결해서도 출력을 한번 날려보고, 그런 과정을 이제 치죠? 소리 들리시죠? 여러분, 이 셋업 칠 때 이 소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탁탁 슈팅 때리는 소리가 이렇게 경쾌해야 됩니다. 흐리멍텅한 소리 나잖아요? 그러면은 뭐, 루팅 에러 뜨거나 뭐, 카트리지 중에 하나가 무슨 뭐 누수가 났다라든가 이런 에러들이 떠요. 항상 붕붕 칠 때 이런 경쾌한 슈팅 소리가 나야 됩니다. 지금 정상이에요, 정상. 자, 셋업 중입니다. 천천히 한번 지켜보세요. 알아서 봐. 자, 이제 셋업이 끝이 났네요.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장비는 정품 칩으로 셋업이 된 상태예요. 쉽게 말해서 무한 칩을 아직 붙이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ADF를 이용해서 복사도 해보시고 평면 스캔도 해보시고
인쇄 풀령, 인쇄 상태도 확인해 보시고, 펌웨어 상태가 논 HP로 되어 있는지도 확인해 보시고,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고 난 다음에 무한칩을 붙이셔야지, 원래 기계 문제로 나는 에러인지, 칩에 의해서 나는 에러인지를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는 겁니다. 항상 무한칩으로 셋업을 하지 마시고, 정품 칩으로 셋업을 하고 난 다음에, 항상 그 비교를 딱 비교할 수 있도록 딱 구분을 지을 수 있도록 하세요. 셋업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정품 칩으로 한 겁니다. 정품 칩으로 한 상태에서 자, 이제는 복사도 한번 해보고, 그래서 ADF로도 작동을 잘 하는지, 평판 복사로도 잘 되는지 확인하시면서 스캐너까지 같이 점검이 되죠. 들어가는 거 확인하시고, 이렇게 해서 복사를 한번 해보시고, 자, 뽑아보시고, 평판에 올리셔서 또 복사를 똑같이 한번 해보시고, 항상 이렇게 해서 둘 다 이상 없이 돌아가는 걸 확인을 하셨잖아요. 하셨으면은 그 다음은 설정에 들어가셔서 레포트 들어가셔서 프린트 상태 보고서를 한번 출력을 해 봅니다. 딱 보시면은 펌웨어 버전 non HP NC라고 적혀 있죠. 그러면 메인보드는 펌이 먹혀져 있다는 소리예요. 칩만 정품 칩인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기계는 기본 점검이 끝이 난 거예요. 이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카트리지를 빼셔서 무한칩을 붙이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자, 아이블록 좀 갖다 주세요. 지금 카세트가 일단 짜리인데 제가 이걸 위로 올려놨거든요. 이 사실은 그냥 우리가 보통 평균적인 사용법을 설명을 할 때 일단 카세트는 내려서 쓰라고 하지만, 이 압력 밸브가 이상이 없는 게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요, 8710까지는 올려서 쓰셔도 돼요. 그럼 그만큼 잉크를 잘 가져가겠죠. 근데 저희들은 그래도 좀 안전하게 유통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안내를 할 때 내려서 카세트 일단은 내려서 사용을 하라 라고 이렇게 안내를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자, 이렇게 해서 1단으로 했을 때와 2단으로 했을 때 데모 페이지를 한번 뽑아 볼게요. 좀 이따가 요걸 뽑았는 거를 제가 현미경으로 확대를 해서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인쇄 품질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자, 뭐 아이블럭은 별도 사용법이 없습니다. 기본 공급기 세팅 다 끝나고 그냥 호스 연결하면 뭐 카세트를 1단으로 하니 2단으로 하니 뭐 이런 거 없어요. 아이블럭이 사실은 이것만큼 쓰기 편한 게 없어요. 많고 땡인데, 공급기를 좀 다변화하고, 이게 이제 하단형 공급기로 다를 수 없는 프린팅 모델들이 자꾸 출시되다 보니까 변 공급기를 저희도 출시를 하긴 했는데, 사실상 저희들은 실제 렌탈을 하거나 실제로 쓰는 것들은 대부분 다 아이블럭을 사용합니다.